안녕하십니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태우 박사입니다. 지난 9월 30일 미국의 헤그셰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직 군인들 한 1000명 모아놓고 연설한 게 있죠. 그게 이제 소위 퀀티코 연설인데요. 퀀티코라는 해병 기지의 군인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 군사적 차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미국이 지향하는 국방개혁 방향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이런 점에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그셰스의 퀀티코 연설과 미 국방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설회가 끝나고 나서 많은 정치적 논쟁을 유발했고, 야유도 쏟아졌고, 저항도 있었고, 전문적인 조언도 있었고, 또 냉정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뒤따랐는데요. 이 정치 논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단속하고 있고, 주방위군 동원 때문에 주정부하고 연방정부 간의 갈등도 있죠. 특히 그 중에는 법적인 문제까지 지금 비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미국에 있는 보세 코미타투스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동원할 때는 주지사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을 헌법에 어긋난다,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백악관 측은 그 법보다 더 일찍 만들어진 이 Insurrection Act, 즉 반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 사태, 비상사태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소요 사태나 시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주방위군을 동원해서 주의 일에도 개입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법이죠. 이 두 개의 법이 사실 서로 부딪히는 이런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유도 많았습니다. 지금 국방장관 40대 젊은 사람 아닙니까? 이제 이분이 군대 생활은 중위 대위 계급장을 달고 중대 지휘를 중동에서 한 것 정도밖에 없는데, 제대할 때의 계급은 소령이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노회한 장군들, 또 원사급 부사관들, 이런 사람들 1000여 명을 모아놓고 무슨 훈시하듯이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야유도 있었고요. 또 이 연설이 끝난 직후에 미국이 11개 전투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중부사령부, 북부사령부. 근데 그 중에 남부사령부 사령관이 실제로 사임을 하는 저항도 있었고, 또 이 헤그셰스 장관의 발언 중에 그게 장관의 법치에 어긋난다, 권한에 벗어난다, 이런 얘기들도 조언 삼아 나온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런 비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요, 헤그셰스 장관이 연설 내용 중에서 미국의 국방개혁 방향을 밝힌 군사적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우리 한국군이 교훈 삼아야 할 점들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헤그셰스 장관 연설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이제 사실은 로마의 베케티우스 장군이 한 말입니다. 그 앞에 나왔지만 시비스 빠젬 빠라 벨룸, 이게 이제 원어입니다. 이 얘기를 시작으로 연설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철학으로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연설 말미에는 미국 전사들의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과장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나중에 판단해 보십시오만은, 이런 큰 타이틀을 달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국방개혁 실천 과제 7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는요, 강하고 공격적인 미군을 건설하겠다. 굉장히 뚜렷하고 확실하게 이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실천 과제를 얘기하면서 곳곳에서 문민 통제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 아시죠?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그다음에 WOKE, WOKE, 이게 이제 깨어있는 시민운동 아닙니까? DEI, 이퀄리티죠. 다양성과 동등성과 포용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LGBTI, LGBTQI, 이거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성소수자들을 집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미국 군대에 이것들이 스며들어서 군대를 망쳤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는 이 내용은 없지만 제 나름대로 한국군을 위한 교훈을 도출해 봤습니다. 헤그셰스 장관이 요구한 국방개혁 실천사항 중에서 첫 번째는
남녀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체력, 용모 이런 기준들을 가차없이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실감을 나게 하기 위해서 헤그셰스 장관이 사용했던 영어 표현들을 제가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만은 ruthless standard, ruthless application of standard. 그러니까 height, weight, PT, 신장, 무게, 그다음에 그 체력 이런 것들을 다룸에 있어서 엄격하게 기준을 맞춰야 한다. 그다음에 no fat general, 뚱뚱한 장군은 안 된다. beardos,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 이 장발 수염이죠. 이거 안 된다. long hair, 이것도 안 된다. individual expression,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멋을 내는 이런 표현들 일체 허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것들을 실천하지 않는 지휘관들은 톡식 리더십이다. 병든 지휘관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남녀 불문하고 엄격한 체력 용모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첫 번째 실천 사안이고요. 두 번째 실천 사안으로 제시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 기준이나 규정들을 잘못 개정해서 미국 군대를 나약하게 만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원상복귀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건 첫 번째 실천 사안의 연장선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대로 받았던 훈련을 PC나 DEI나 이런 소위 진보적 성향이라 그럴까요? 헤그셰스 장관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서 망친 부분들은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실천 사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사 안일 지휘 문화를 척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위 Zero Defect, Risk Averse Command.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무결점, 리스크를 회피하는 지휘 문화.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working on eggshells. 계란 껍질 위 걷기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살얼음판 걷기 이런 것이 되겠죠. 매사에 노심초사 이런저런 계산을 굴리는 이런 지휘관들은 다 척결하겠다. 이런 지휘 문화는 필요 없다. 그리고 등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 허용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지휘관은 이런 것들을 일체 불식하는 그런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을 불식하는 가운데서 생기는 사소한 마찰들은 경력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과감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실천 사항은 미군 내에서 능력 위주 진급 체제를 정착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인용을 하면 merit based, 능력이 위주하고 color blind. 그러니까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차별하지 말라. 이 차별하지 말라는 백인을 역차별하지 말라는 의미도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gender neutral. 그러니까 성, 남녀, 성 구분하지 말고 이 얘기는 여성의 비율을 배정해서 여성의 진급 숫자를 채우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erit-based, colorblind, gender-neutral promotion 이런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군 리더십을 교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사안들 중에서도 이 헤그셰스 장관은 소위 좌성향 그 PC 풍조, 뭐 DEI, LGBTQ, 성소수자 우대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이걸 이유로 군 리더십, 그러니까 고위 지휘관들을 과감히 교체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얘기하면서 헤그셰스 장관은 지난 정부의 국방부를 Department of Work, 깨시민부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아니라 좌파 성향에 휘둘리는 그런 부서였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이 소위 이런 좌파 성향의 이념가들에 휘둘려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주 무분별한 정책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경청을 하고 거기에 편성을 했다.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 중에서 Diversity is our strength.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곧 힘이다. 이런 듣기 좋은 얘기에 유혹을 당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헤그셰스 장관은 그게 아니다. Unity is our strength. 단합, 단결이 우리의 힘이지 어떻게 다양성이 우리 군대의 힘이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성은 남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LGBTQI까지 합치면 7가지, 8가지 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런 풍조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아버지뻘, 삼촌뻘 되는 그 수많은 군인들을 앉혀놓고 You should do the honorable thing and resign. 당신이 생각하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나가라. 내 말이 싫으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5번째 실천 사항이었습니다. 6번째로는 앞으로 미군은 실전 훈련을 중시하고 장비를 잘 챙기고 또 정비를 잘해서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 군대로 가야 한다. 이것을 부대 운영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투 훈련을 하고 총이나 각종 전투 장비들을 챙기고 그걸 잘 유지를 해야 한다. 이게 back to basic,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지금까지 미군이 그렇게 못 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죠. 여러분이 그 부하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고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하고 또 장비 갖추고 하는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군인들을 죽이는 것이다. 진정한 해병대원이라면 소총수로서 총도 잘 쏴야 되지만 바다에 가서는 바다의 전사가 되어야 하고 공중에서는 또 공수, 낙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후방 전투에 임하면 후방 전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훈련을 과연 시키고 있느냐, 이제 이런 반문을 하면서 이 실전 훈련과 장비, 정비 중심의 군대로 가라. 이게 6번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7번째는 승리를 목표로 하는 군대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굉장히 명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군은 Clear Victory Objectives, 그러니까 분명한 승리 목표를 가진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Limited Mission, 미군이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라고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일까지를 정확하게 작전 영역을 국한하고 그 국한 안에서 목표한 승리를 거두는 이런 작전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clear end state. 이 작전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모습이 어떨 것이다. 최종 궁극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확실한 그림을 그리고 해야 한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overwhelming force. 압도적인 군사력을 적용해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이런 확실한 목표를 가진 이런 군대가 되어야 한다. 이게 헤그셰스 장관이 퀀티코에서 그 수많은 군인들을 모아놓고 요구한 미국의 국방계획 방향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헤그셰스 장관의 발언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참 맞는 말도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명언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맨 처음 We must prepare for war to ensure peace.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철학으로 내세웠고 저걸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Victory is unrelenting and uncompromising objective. 승리라고 하는 것은 가차없이 그리고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가져가야 할 목표다. 이게 군인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또 be strong so that we can prevent war.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we need risk takers and aggressive leaders, not toxic leadership. 참 뼈아픈 얘기죠. 우리는 위험도 무릅쓰고 공격적인 그런 지휘관들을 원하는 것이지 병든 지휘관들을 원하지 않는다. They cry out from the grave.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덤에서 외친다, 이런 얘기죠.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장비, 정비를 제대로 시키지 않은 부대를 전쟁에 투입하면 그 사람들은 희생당하고 죽는다. 내가 왜 제대로 훈련받지 않았던가,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명심하라고 헤그셰스 장관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휘관들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나가라. 그리고 소위 성소수자 우대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척결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나가라. 근데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not because we want to, but because we must.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다음 마지막 제가 선정한 명언입니다만은 We fight because we love what's behind us. 막상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 내 앞에 있는 적군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악의를 가지고 열심히 싸운다기보다는 떠나온 가족들, 두고 온 내 조국,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상당히 이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이런 그 명언들을 남겼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한국군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군은 과연 지난 수십 년 동안 헤그셰스 장관이 얘기한 저런 기본에 입각한 군대로 양성되어 왔던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한국군이 지난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지내오면서 행정 조직으로 변모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돈을 더 받고 진급을 더 빨리 하고 이런 발판, 사다리로만 생각했지 정말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 조직으로 키워왔던가, 이거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에게 대해서 어떤 경우에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이 화해 협력을 하든 북한하고 군사적 대치를 하든 어떤 경우에든 우리는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북한에게 먹히고 효과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 중에서 이 군사적인 부분은 우리 한국군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는 좋은 각성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